그는 자신의 휠체어를 탄 딸을 무덤에 던져버렸다. 마치 그녀가 쓰레기인 것처럼. 하지만 모두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한 마리의 하얀 말이 나타나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말이 다음에 한 행동은 법정의 판사까지 감동시켰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잔혹함으로 얼룩진 이야기의 흐름을 바꾼 불가능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세요. 설화농장에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대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강원도 내륙의 푸른 언덕을 가로질러 불길한 징조처럼 메아리쳤다. 하얀 회반죽 벽과 하늘색 창문이 있는 옛 가옥은 그 주변을 둘러싼 수백 년 된 나무들의 뿌리만큼이나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완벽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토요일 오후 김재성 가족의 전통적인 여름 축제에 초대된 손님들이 알록달록한 깃발로 장식된 마당을 즐겁게 돌아다니는 동안 아무도 부동산 뒤에 있는 작은 숲에서 방금 일어난 일을 의심하지 않았다. 바로 거기 호기심 많은 시선과 사회적 판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용납할 수 없는 진실이 목격자 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오직 6월의 부드러운 바람만이 덤불 사이에 쓰러진 채 버려진 휠체어를 목격했고, 마치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바퀴가 여전히 천천히 돌고 있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면에 움푹 패인 곳, 부분적으로 잎사귀와 마른 나뭇가지로 덮인 곳에는 김재성 가족의 막내딸 김민지가 있었다.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 잔인한 버림의 행위가 침묵으로 봉인되기 전에 말발굽 소리가 강원도의 따뜻한 저녁 공기를 가로질렀다. 나무들 사이로 백설이 나타났다. 이 하얀 말은 늘 소녀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였다. 김민지는 물질적 특권에 둘러싸여 자랐지만 가족에게서 받아야 할 애정은 부족했다. 그녀의 다리에 영향을 미친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 김재성이 농업 제국의 상속인에게 기대했던 걸음을 결코 걸을 수 없었다. 엄격하고 전통적인 사업가인 그에게 휠체어를 탄 딸을 둔 것은 마치 역설적인 트로피를 짊어진 것과 같았다. 그가 얻으려고 애썼던 완벽함을 보장하기에 그의 모든 경제적 힘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끊임없는 상기. 그녀는 그것을 어머니 쪽 가족에게서 물려받았어. 그는 딸의 상태를 설명해야 할 때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속삭이곤 했다. 박수진, 민지의 어머니는 진정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3년 전 민지를 아버지의 변덕에 완전히 취약하게 만든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깊은 숲처럼 짙은 녹색 눈을 가진 22세 소녀는 점점 더 제한된 삶을 살았고, 대저택과 백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구간 방문의 드문 순간들로 한정되었다. 그 축제가 열린 토요일, 김재성이 딸을 손님들의 소란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데려가겠다고 발표했을 때 최 여사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대저택에서 15년간 일하면서 그녀는 주인이 그런 배려를 보이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오후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어두운 의도가 드러났지만 계층적 존중으로 인해 그녀는 질문할 수 없었다. 김재성은 모든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계획했다. 여름 축제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었다. 200명이 넘는 손님들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아무도 즉시 민지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 고용된 2명의 임시 직원들의 매수된 침묵에 의존했고, 피할 수 없는 약속을 핑계로 다음 날 서울로 긴급 복귀를 이미 계획해 놓았다. 계획은 간단했다. 딸을 자연적으로 움푹 패인 그 지형에 버리는 것이었다. 식물로 부분적으로 덮인 거의 방문하지 않는 부동산 지역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부재를 알아차렸을 때 그는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것이고, 수색은 아마도 집 근처, 호수 또는 도로 주변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그가 멀어지면서 중얼거린 차가운 말, 너는 항상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짐이었어. 그러나 김재성이 계산하지 못한 것은 민지와 백설 사이의 놀라운 연결이었다. 어린 만가지 때부터 이 동물은 비범한 지능과 소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민지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판단 없이 그녀의 한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민지가 일상적인 방문을 위해 마구간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동물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불안해하면서 그는 울부짖기 시작했고 마구간의 경계를 밀어내 결국 열었다. 보이지 않는 흔적을 찾는 것처럼 공기를 맡으며 본능적으로 숲 방향으로 나아갔다. 단순하고 굳은 살 박인 손과 정직한 마음을 가진 박 씨가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하얀 말이 숲을 향해 달리는 것을 보고 그는 호기심에 그를 따라갔다. 마치 동물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박 씨가 그 장면을 발견했을 때 넘어진 휠체어, 반쯤 묻힌 젊은 주인, 그리고 발굽으로 필사적으로 나뭇가지를 제거하려는 말, 그의 피가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신속하게 깨어나기 시작하는 민지를 구조했고 그녀는 방향 감각을 잃고 겁에 질려 있었다. 아버지, 내 아버지였어요. 라는 말이 눈물에 젖어 첫 마디였다. 김재성 가족에 대해 항상 존경심을 유지했지만 거리를 두었던 박 씨는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한 분노의 물결을 느꼈다.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민지를 백설에 태우고 고삐를 잡고 말을 농장 본부로 이끌었다. 그들의 도착은 즉각적인 동요를 일으켰다. 목에 매달린 민지와 함께 하얀 말이 손님들로 가득 찬 마당을 초현실적인 모습으로 가로질렀다. 소녀의 흙과 나무잎으로 얼룩진 밝은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함과 극적으로 대비되었다. 시장과 활기차게 대화하던 김재성은 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았다. 하느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라고 최 여사가 민지가 말에서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달려오며 외쳤다. 그러나 어떤 설명이 주어지기도 전에 백설이 김재성에게 다가가 불안하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그를 응시했다. 동물은 맹렬하게 울부짖으며 마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고발하는 것처럼 그를 향해 일어섰다. 사업가는 분명히 동요하며 물러섰고 경악의 소리가 초대된 사람들 사이에 돌았다. 이 모든 것은 수십 개의 휴대폰에 기록되었다. 휠체어를 탄 젊은 여성을 데려온 하얀 말의 특이한 장면, 그녀는 더럽고 명백하게 동요했으며 그 후 동물과 농장 주인 사이의 대립. 몇 시간 안에 이 영상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어 김재성이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을 제기했다. 초대된 손님 중에는 이지원,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검사가 있었고 그녀는 즉시 그 사건 뒤에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치료를 받고 있는 민지에게 다가갔고 단호한 친절함으로 그녀의 초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정의의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아무도 전통적인 설화 농장에서의 그 사건이 지역의 사회적 구조를 깊이 뒤흔들 사건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김재성의 잔인함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전국의 장애인들을 질식시켰던 편견과 누락의 네트워크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민지가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화의 힘으로써. 한편 백설은 그녀 곁에 남아 있었다. 침묵의 수호자로서. 그의 충성심은 숲에서 비극적으로 끝났어야 할 이야기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었다. 여름 축제 다음 날 아침 설화농장은 전날의 강제된 즐거움과는 너무도 다른 무거운 침묵 속에서 깨어났다. 김재성은 예방 구금되었다. 이지원 검사가 자기 딸을 버리려 한 시도를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를 당직 판사에게 제출한 후였다. 사업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굴욕을 경험했다. 금산의 작은 도시 경찰서의 임시 감방에서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민지는 시립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었다. 가벼운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충격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다. 그녀 옆에는 최 여사가 경계하며 지키고 있었고 주인의 의도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저는 의심했어야 했어요, 아가씨. 당신의 아버지는 결코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특히 그날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소녀의 베개를 정리하면서 반복해서 말했다. 민지는 가정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최 여사. 아무도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눈은 다른 진실을 드러냈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가 그녀를 짐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병원 방에서는 방문객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박 씨는 민지와 떨어진 이후 불안해 보이는 백설의 소식을 전했다. 그 동물은 이곳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민지 아가씨. 제대로 먹지도 않고 도시 쪽을 향해 계속 울고 있어요. 소녀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고 그녀를 걱정하는 충실한 친구를 상상했다. 그러나 가장 예상치 못한 방문객은 은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팡이에 기대어 온 70세의 홍 여사였다. 그녀는 지역에서 가장 전통적인 가문의 가장 나이 많은 여성으로 존경받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인물이었다. 김재성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낸 소녀를 직접 보러 왔어요. 그녀는 격식 없이 선언했다. 홍 여사는 표면 너머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눈으로 민지를 관찰했다. 당신은 어머니와 같은 결단력 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군요.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어렵게 앉으며 말했다. 박수진은 놀라운 여성이었어요. 그 결혼 생활에 질식당했죠.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떠났을 거예요. 그 노부인이 그 말을 발음한 방식에서 민지는 오싹함을 느꼈다. 김재성 가족의 과거에 더 많은 비밀이 묻혀 있을까? 홍 여사는 그 방문을 연장하지 않았지만 떠나기 전에 작은 탁자 위에 명함을 남겼다. 퇴원하면 홍가문 저택으로 날 찾아와요. 당신에게 흥미로울 만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요. 인구 2만 명의 금산시는 그런 규모의 스캔들을 전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 그 사건은 빠르게 퍼져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김재성의 사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사건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오해였을 거야. 그들은 중앙카페의 대화 모임에서 말했다. 김재성 씨는 항상 정직한 사람이었어.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업가의 성격을 의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직원들을 쓰레기처럼 대했어. 약사 정 씨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자신의 가족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백설에 의한 민지의 극적인 구조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돌고 있었고 전국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다. 리포터들이 조용한 강원도 도시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 사건을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는 미디어 현상으로 변화시켰다. 3일 후 퇴원했을 때 민지는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작은 군중을 발견했다. 마이크가 그녀를 향해 뻗어졌고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의 모든 표정을 포착했다. 이지원 검사가 개입하여 길을 열었다. 피해자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그녀는 현재 발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권위 있게 말했다. 혼란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군중 속에서 눈에 띄는 한 여성을 알아차렸다. 소리치거나 고집스럽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이었다. 존경과 깊은 고통이 섞인 그들의 시선이 잠시 교차되었고 검찰 차량이 민지를 임시 목적지인 안전한 쉼터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소송의 초기 전개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쉼터에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민지는 이지원 검사가 약 40세의 여성을 동반하고 도착한 것에 놀랐다. 그녀는 우아한 머리 모양의 짙은 검은 눈을 가진 갈색 머리였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알아차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민지, 이분은 정혜원 박사입니다. 트라우마 전문 심리학자이자 사회복지사예요. 그녀는 소송 과정 동안 당신의 사례를 따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울 거예요. 이지원이 소개했다. 정혜원은 억제된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그냥 혜원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단지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있어요. 심리학자의 목소리 톤에서 민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단지 전문적인 공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태어난 이해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인상은 확인되었다. 첫 공식 세션 동안 혜원은 자신도 다리의 의족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의 사고 결과였다. 저는 동정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우리의 상태보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더 많이 부과된 제한, 그녀는 설명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의 가족이 당신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요. 그 예상치 못한 연결은 둘 사이에 즉각적인 유대를 만들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민지는 자신이 정말로 이해받을 수 있다고 느꼈고 각 감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한편 도시의 다른 쪽 끝에서는 김재성의 구금 심리가 지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주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에게 대표되어 그는 구금자의 유니폼을 입고 있음에도 사업에서 그를 특징짓는 거만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변호는 일시적인 정신과적 문제, 사업 관리로 인한 정서적 압박,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주장했다. 60세의 엄격함으로 알려진 안 판사는 모든 것을 표정 없이 들었다. 변호사가 정교한 변론을 마쳤을 때 판사는 가는태의 안경을 조정하고 사업가의 명성에 지진처럼 떨어질 말을 발표했다. 30년간의 사법 경력 동안 저는 피고들이 정교한 변명으로 가장 끔찍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유일한 결함인 자신의 딸을 버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정서적 취약성을 주장한 대담함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정은 예방구금의 유지였다. 법원을 떠나면서 수갑을 차고 호의를 받는 김재성은 또 다른 타격에 직면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그는 수십 년 동안의 사업 파트너인 송유미를 발견했다. 그들의 시선이 의미가 가득한 순간 교차되었다. 사업가는 그녀가 회사 로고가 있는 폴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창백해졌다. 결코 공개되어서는 안 될 문서가 포함된 바로 그 폴더였다. 그날 밤 혜원이 홍 여사의 초대로 민지를 홍감 운저택으로 데려갔을 때 소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두꺼운 벽과 장식된 창문이 있는 인상적인 옛 저택은 도시 자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홍 여사는 그들을 도서관에서 맞이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이 있는 인상적인 방으로 오래된 책과 역사적 문서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가 이 방에 자주 왔었지. 노부인은 꺼진 벽난로 근처의 가죽 안락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박수진은 지식에 목말라 있었어. 당신의 아버지가 결코 이해하거나 가치를 두지 않은 것이지. 매우 얇은 도자기 컵에 차를 대접하면서 노부인은 조심스럽게 숨겨진 과거의 조각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믿게 된 것처럼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지 않았어. 홍 여사는 우회할 시간이 없는 노인들의 직설적인 솔직함으로 말했다. 박수진은 당신 아버지의 사업에 관한 무언가를 발견했어. 그녀를 황폐하게 한 무언가. 그녀의 죽음 전 며칠 동안 그녀는 여러 번 여기 와서 오래된 문서와 토지 기록을 참고했어. 그녀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민지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무엇에 대한 증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홍 여사의 대답은 수십 년 동안 금산의 명백한 조화를 유지해온 침묵의 계약에 의해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이었다. 김재성 가족의 재산이 1970년대에 강제로 쫓겨난 전통 공동체에 속했던 땅 위에 세워졌다는 증거. 당신의 할아버지 김대호는 법적으로 보호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당국에 뇌물을 주었어. 대화를 침묵 속에서 따라가던 혜원은 민지의 얼굴에서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홍 여사의 폭로는 민지를 충격 상태로 만들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할아버지 김대호가 세운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는 항상 비생산적인 토지를 번창하는 농업사업으로 변화시킨 선지자로 묘사되었다. 이제 그녀는 이 이야기가 횡령과 불의의 역사를 숨기는 정교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이것을 조사하고 있었나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홍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진은 항상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어. 그녀가 농장 다락에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을 때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지. 그녀는 내 고 남편이 1950년대부터 지역의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등록한 옛 공증인으로서 나를 찾아왔어. 노부인은 어렵게 일어나 지팡이에 기대어 특정 책장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녀는 시간에 의해 누렇게 변한 폴더를 꺼냈다. 이것들은 현재 설화 농장을 형성하는 토지의 진짜 기록이야. 수십 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당신의 어머니가 그것들을 찾아냈어.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겨보았다. 오래된 지도, 계약서, 공식 기록, 모두 그 지역이 19세기부터 그곳에 살아온 노예의 후손들의 물레마을이라는 공동체에 의해 전통적으로 점유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들은 흩어졌어. 홍 여사가 목소리에 쓴맛을 담아 대답했다. 일부는 인근 도시에 정착했고 다른 이들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로 갔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집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된 전체 공동체 역사를 잃는 트라우마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했어. 초기 충격은 점점 커지는 분노로 바뀌었다. 이제 이것은 단지 그녀의 아버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전체적인 특권 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왜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왜 이 문서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나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질문했다. 홍 여사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금산은 항상 경제적 힘이 진실을 결정하는 도시였어. 당신의 할아버지는 일자리, 상업적 움직임, 지역에 대한 명성을 가져왔지. 사람들은 이 번영의 인간적 비용을 보지 않기로 선택했어. 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혜원이 마침내 개입했다. 그리고 당신은 민지에 대한 김재성의 시도가 그녀의 어머니의 이 발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은 도서관의 무거운 공기 속에 맴돌았다. 홍 여사는 대답하기 전에 더 많은 차를 따랐다. 박수진은 이 증거로 김재성을 직면하겠다고 말한 후 3일 만에 죽었어. 공식 버전은 갑작스러운 동맥류였지만 나는 항상 그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의심했어. 민지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그녀가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단언하지 않아. 홍 여사가 끼어들었다. 다만 그가 당신이 그에게서 회사 통제권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당신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그 정보는 폭탄처럼 떨어졌다. 어떻게 내게 통제권이 넘어간다는 거죠? 홍 여사가 약간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전혀 몰랐나? 박수진은 유언장의 조항을 포함시켰어. 김재성 기업에서 그녀의 목, 약 40%의 주식, 이 당신이 25세가 되면 완전히 당신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야. 이는 3개월도 안 남았어. 조각들이 불안하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김재성의 멸시를 동기부여한 것은 단지 편견이나 수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재정적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40%의 주식으로 민지는 다른 소수 주주들과 동맹을 맺고 잠재적으로 할아버지가 세운 제국의 지배권을 맡을 수 있었다. 그날 밤 홍가 문저택을 떠날 때 민지는 마치 몇 시간 만에 몇 년이나 나이가 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차 안에서 혜원은 그녀의 침묵을 존중했고 그렇게 많은 계시를 처리할 필요성을 이해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만 심리학자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이 여정의 혼자가 아니에요, 민지. 도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원에 감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위한 정의만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가족의 탐욕에 의해 침묵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도 구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백서를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혜원과 그녀의 부동산 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 관리와 함께 설화농장의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치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느끼는 것처럼 흥분한 동물을 발견했다. 농장, 관리인 박 씨는 눈에 띄는 안도감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아가씨가 떠난 이후로 그는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가 마구간을 열면서 말했다.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하얀 말은 마치 그녀를 다치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와 얼굴에 코를 대고 그의 애정의 표시를 했다. 이 진심 어린 제스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 바로 그 순간 백설의 온기와 친숙한 냄새에 둘러싸여 민지는 그녀의 결정을 내렸다. 저는 물레마을 후손들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녀는 혜원을 놀라게 하며 발표했다. 저는 제 이름이 아버지의 잔인함과만 연관되는 것에 지쳤어요. 이제 제 가족이 일으킨 피해를 회복하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검색에 대한 소식은
금산의 모든 것처럼 빠르게 퍼졌다. 놀랍게도 최 여사가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를 가져왔다. 가정부는 쉼터에서 민지를 찾아왔고 검은 피부와 회색 머리를 가진 약 70세의 노부인을 데려왔다. 이분은 제 이모 문할머니예요. 그녀는 긴장하며 소개했다. 그녀는 물레마을 출신이에요. 문할머니와의 만남은 노부인의 기억 속에 아프게 살아있는 과거로 가는 문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추방 전 공동체가 어땠는지 설명했다. 축제, 집단 농사, 가톨릭과 아프리카 기원 종교를 혼합한 의식들. 우리는 약 60가구로 나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자체 학교,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트랙터가 도착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민지는 점점 커지는 공포와 결단력의 혼합으로 모든 말을 들었다. 다른 가족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녀는 마침내 물었다. 문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연락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레의 자녀들이라는 왓츠앱 그룹이 있어요. 거의 200명의 원래 주민들의 직계 후손들이 있어요. 그 정보는 매우 귀중했다. 회원과 이지원의 도움으로 민지는 야심찬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공동체의 후손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 역사적 인정과 보상 과정을 조직하는 것. 한편 김재성에 대한 법정 사건은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었다. 사업 파트너 송유미는 사업가의 몰락을 목격한 후 수사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검찰에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재산의 의심스러운 기원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온 복잡한 세금 회피 및 돈 세탁 계획도 드러냈다. 저는 항상 김재성의 금융 관행을 의심했지만 모든 문서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공식 증언에서 말했다. 박수진이 그녀의 죽음 직전에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만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박수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언급은 새로운 조사를 일으켰다. 시신이 발굴되어 고급 독성 분석을 받았고 일반적인 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심혈관 문제의 증상을 모방하는 서서히 작용하는 독. 그 소식은 홍 여사와의 대화 중에 심어진 끔찍한 의심을 확인하면서 민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지 불완전한 딸을 제거하려 한 편견 많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범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제거한 계산된 살인자였다. 금산, 지역사회는 처음에는 사건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지만 이제는 김재성에 대한 비난으로 단결되었다. 가문의 재산의 범죄적 기원과 박수진의 죽음에 대한 가능한 관여에 대한 폭로는 사업가를 예전의 동맹자들 사이에서도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만들었다. 이러한 발견들의 혼란 속에서 민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힘을 찾았다. 박 씨의 도움으로 그녀는 백설과 함께 승마 치료를 시작했다. 단지 물리치료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과의 재연결 방법으로서. 그녀의 생명을 구한 동물의 등 위에서 특별히 설계된 적응 구조를 사용하여 그녀는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했다. 그는 당신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이해해요. 농장 관리인이 둘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관찰하며 말했다. 마치 당신들이 말없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일상은 민지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강화시켜 다가오는 큰 도전에 대비시켰다. 첫 사건. 발생 한 달 후 금산의 중앙광장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다. 거의 50년 만에 물레마을 후손들의 첫 공식 모임. 전국 각지에서 온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추억을 되살리고 가족 관계를 재연결하고 보상 제한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민지는 신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말을 탈 수 있게 해주는 특별 장비를 사용하여 백설을 타고 도착했다. 김재성 가족의 젊은, 상속인 공동체를 파괴한 가족, 화해를 제안하기 위해 하얀 말을 타고 오는 이미지는 간과되지 않은 상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 및 국가방송국에 의해 생중계된 그녀의 연설은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식을 바꾸었다. 저는 제 가족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빚은 말로 갚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녀는 확고한 목소리로 시작했고 그 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저는 실제 보상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훔쳐진 땅은 반환될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기 위한 자원과 함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자선으로서가 아니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었던 것의 반환으로서. 그녀는 물레마을 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이는 김재성 기업 주식의 30%, 곧 상속받을을 사용하여 원래 공동체의 후손들을 위한 문화 회복, 교육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할 것이다. 군중 속에서 문할머니는 작은 천 꾸러미를 들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민지가 연설을 마쳤을 때 노부인은 천천히 의도적인 걸음으로 다가왔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속했던 거예요. 그녀는 물건을 풀며 말했다. 그것은 시간에 의해 어두워진 작은 나무, 조각상이었다. 날개가 새겨진 말을 표현한. 지역 전통에 따르면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보호자 상징이었다. 우리가 추방되었을 때 내가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에요. 이제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해요. 그 순간은 수십 개의 카메라에 의해 기록되었고 즉시 금산의 경계를 초월하는 화해와 회복적 정의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민지에게는 그것이 더 깊은 의미를 가졌다. 그녀가 진정한 목적을 찾았다는 확인이었다. 이후 몇 개월은 금산과 민지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김재성의 재판은 진행되었고 거의 매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딸을 버리려는 시도 외에도 이제 그는 아내의 살인과 수십 년에 걸친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했다. 그가 구축한 경제적 제국은 투자자들이 지원을 철회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계약을 취소하면서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건의 가장 놀라운 유산은 법정에 있지 않았다. 민지가 실행하기 시작한 이니셔티브에 있었다. 물레마을 재단은 국가적 관심을 끄는 혁명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 지원의 법적 조언과 회원의 심리사회적 지원으로 소녀는 인권 전문가, 인류학자 도시 계획가들을 모아 땅의 반환뿐만 아니라 폭력적으로 지워진 공동체의 재건도 계획했다. 우리는 과거의 박물관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민지는 재단의 임시본부, 도시, 중심에 복원된 건물에서 회의 중 하나에서 설명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그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교육, 건강,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를 재건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프로젝트는 설화농장의 3분의 2를 물레마을 재창조에 할당하는 것을 계획했고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갖출 것이다. 남은 3분의 1은 민지와 백설 사이에 연결해서 영감을 받아 장애인을 위한 승마 치료 및 재활 센터로 변환될 것이다. 9월의 화창한 오후 치료센터로 변환될 농장의 옛 창고 개조를 감독하는 동안 민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받았다. 약 50세의 회색 머리와 우아한 자세를 가진 남자가 수줍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민지일 거예요. 그는 눈에 띄는 서울 악센트로 말했다.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저는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당신의 삼촌이에요. 소녀는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의 형제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삼촌이요? 어떻게요? 성호는 긴장하여 미소를 지었다. 긴 이야기예요. 저는 김대호와 그의 두 번째 아내, 그보다 훨씬 젊은 아내 사이의 아들이에요. 재성은 항상 저를 위협으로 여겼고 그래서 저를 가족에게서 멀리 두었어요. 저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민지는 그에게 그 운명적인 날 자신이 데려가진 바로 그 베란다에서 대화하자고 초대했다. 성호의 이야기는 가족 비밀의 또 다른 층을 드러냈다. 가부장의 두 번째 결혼의 아들로서 그는 재성에 의해 사업과 가족 교제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었고 그는 성호를 상속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보았다. 당신의 아버지는 저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무책임하고 도박 중독자이며 김재성이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사실 저는 단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고 서울에서 환경보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알려지지 않은 친척과의 만남은 민지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다. 성호는 친척으로서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물레마을에 실행하려는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에 전문적인 전문 지식을 가져왔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복원의 기회예요. 그는 건축 계획을 분석하며 말했다. 단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형이 구현한 단일 경작으로 파괴된 환경적 균형도 복원하는 거죠. 김재성 가족과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성호의 존재는
민지가 가족의 역사가 탐욕과 잔인함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얼룩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른 이야기, 다른 길이 가능했다. 이 삼촌의 발견은 또한 박수진의 과거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가져왔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와 비밀리에 연락을 유지했어요. 성호는 민지의 새집, 마구간 근처에 지어진 아늑한 오두막에서의 점심 동안 밝혔다. 그녀는 오래된 문서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저를 찾았어요. 우리는 김재성 가문의 재산 기원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즉시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이제 독살에 대한 폭로로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성호와의 대화는 민지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자신의 남편에게 맞서야 한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바로잡기로 결정한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다. 당신은 그녀를 많이 닮았어요. 성호는 민지가 치료 센터 건설을 감독하는 것을 보며 말했다. 같은 조용한 결단력, 같은 전략적 지성. 한편 백설과의 승마 치료는 계속해서 민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신체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각 세션마다 얻는 자신감은 그녀의 삶의 다른 측면으로 넘쳐 흘렀다. 이제 그녀는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활동들을 혼자서 수행했고 휠체어에 대한 그녀의 의존도는 점차 감소했으며 현대적인 보조기와 근육의 증가하는 힘으로 대체되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미래 승마치료센터의 코디네이터가 된 박 씨는 이 변화를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마치 백설이 아가씨에게 가장 좋은 움직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민지가 안전하게 말을 탈 수 있게 해주는 특수 장비를 조정하며 말했다. 그는 보폭, 자세, 모든 것을 조정해요. 소녀와 동물 사이의 이 특별한 연결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원대학교의 연구원인 윤 박사는 치료적 맥락에서 인간과 말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세션을 기록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다. 당신 둘이 발전시킨 것은 특별해요. 연구원은 세션 중 하나를 촬영하며 설명했다. 거의 텔레파시처럼 보이는 너무 정제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어요. 허가를 받아 재단의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세션 비디오는 빠르게 바이럴이 되었다. 신체적 제한과 가족의 어두운 유산 모두에 도전하는 백설을 탄 민지의 이미지는 전국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편지와 이메일이 매일 도착했고 그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삶에 감동을 주고 장애 극복 정의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는지 설명했다. 이 새로운 단계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민지가 부산에서 온 다양한 장애를 가진 15명의 어린이 그룹의 방문을 받았을 때 발생했다. 백설과 임시승마치료센터의 다른 말들과 상호작용하는 아이들의 얼굴에 새겨진 기쁨은 그녀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커서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팔 절단 후 기계팔을 사용하는 9살 소녀가 말했다. 하얀 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민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당신은 이미 당신 나이에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감해요. 그녀는 다정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말이 있든 없든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만남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원래 프로젝트를 확장하여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포함시키는 것, 정규 교육과 대체 치료 및 자연과의 접촉을 결합한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용한 회원의 도움으로 그녀는 아사 학교의 구조를 시작했다. 문할머니가 그녀에게 준 날개 달린 말 조각상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으로 이제 그녀의 사무실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지의 활동은 재단의 프로젝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5세가 되어 공식적으로 김재성 기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통제하게 될수록 그녀는 더 깊은 변화를 준비했다. 법률, 금융, 환경 컨설턴트와의 회의가 거의 매일 이어졌다. 저는 단지 이익을 재조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홍 여사가 이 회의를 위해 친절하게 제공한 홍가문저택의 도서관에서 고문들에게 설명했다. 저는 사업이 수행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려지는 계획은 야심찬 것이었다. 콩과 사탕수수 단일 경작을 점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림업 시스템으로 전환,
광범위한 목축을 더 작은 규모의 유기농 사육으로 대체, 모든 생산 단위의 재생 가능 에너지 구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직원에게 존엄한 근로 조건과 이익 공유를 보장하는 것. 보존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으로 성호는 이 구조 조정의 기본적인 동맹이 되었다. 함께 그들은 각 부동산을 방문하여 환경 영향과 재생 가능성을 평가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빠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는 그런 방문 중 하나에서 경고했다.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광대한 사탕수수 밭을 바라보며 수십 년간의 약탈적 관행이 이 땅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민지는 결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재생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아요. 땅에서든 사람들에서든. 이러한 변혁적 프로젝트에 전념하는 동안 소녀는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법적 소송을 면밀히 따랐다. 청문회는 정서적으로 소모적이었다. 특히 증언해야 하고 버림받은 트라우마적 순간들을 다시 경험해야 할 때. 가장 긴장된 세션 중 하나에서 그녀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김재성과 마주했다. 그녀는 백설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안 판사가 허가한 특별 허가로. 그는 민지의 회복에서 동물의 치료적 역할과 사건에서의 상징적 가치를 인정했다. 웅장한 하얀 말의 법정 내 존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닌 이미지를 생성했다. 동물의 충성심 덕분에 자신의 박해자에게 맞설 힘을 찾은 젊은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를 상징하는. 김재성은 딸과 말의 존재에 눈에 띄게 동요하며 증언 내내 그들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민지와 교차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그녀가 평생 알았던 강력하고 오만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의 무게로 줄어든 형상이었다. 저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아요. 민지는 증언을 마치며 선언했다. 모든 참석자들을 놀라게 한 평곤함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당신이 탐욕과 잔인함으로 건설한 모든 것을 당신이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날 법원을 떠나면서 백설을 타고 혜원, 이지원, 성호, 박 씨를 포함한 수행단을 동반한 민지는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 앞의 길은 여전히 길고 분명히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었다. 10월 10일의 동틀 무렵은 금산에서 특별했다. 단지 특별히 맑은 하늘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알리는 것처럼 분홍색과 주황색 톤으로 칠해진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날 김민지가 25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생일의 의미는 개인적인 축하를 훨씬 넘어섰다. 그것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가족기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통제하게 되는 순간을 나타냈고 지난 몇 달 동안 세심하게 계획한 변화를 구체화했다. 주식 이전의 공식 의식은 이제 새로운 길그룹으로 개명된 김재성 그룹의 옛 본사 강당에서 열렸다. 이전의 사냥 트로피와 가족 가부장의 엄숙한 초상화로 장식되었던 현대적인 건축물의 건물은 새로운 기업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완전히 재설계되었다. 유리벽이 불투명한 칸막이를 대체하여 자연광이 공간을 가득 채우게 했다.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그중 많은 이들이 물레마을 후손들, 이전의 권력과 과시의 상징들이 지배하던 공간을 장식했다. 민지는 9시 정각에 도착했다. 더 이상 휠체어나 지속적인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몇 달간의 집중적인 승마 치료와 혁신적인 물리치료 치료를 결합한 것이 그녀의 근육을 상당히 강화시켰다. 이제 그녀는 현대적인 보조기와 우아한 지팡이의 도움으로 걸었고 특별히 말 형태의 밝은 나무와 은색 디테일로 디자인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재단의 깊은 파란색 여성용 정장을 입고 있었고 흰색 실크 블라우스와 대조되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항상 엄격한 쪽머리로 묶여있던 머리는 이제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어깨에 자유롭게 떨어졌다.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에서 빛나고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은 차분하고 결단력 있는 자신감으로 대체되었다. 메인 회의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혼합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룹의 전통적인 임원들, 변호사들, 회계사들, 그러나 또한 물레마을 대표자들, 환경활동가들, 그리고 장애인 권리단체의 지도자들. 이 다양한 구성은 이미 민지가 구현할 우선순위와 가치의 급진적인 변화를 알렸다. 오늘 우리는 단지 소유권의 이전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공식 문서 서명 후 연설을 시작하며 선언했다. 우리는 이 경제그룹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사람들과 자연 자원을 착취하여 건설되었지만 이제 재생과 사회 정의의 대리인이 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녀는 성호와 다학제 전문가 팀과 협력하여 개발한 향후 5년간의 전략 계획을 자세히 발표했다. 변화는 대담했다. 단일 경작에 점진적인 농림업 시스템으로의 전환, 모든 생산 단위의 청정기술 구현, 과거의 약탈적 관행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위한 역사적 배상 기금 조성, 그리고 아마도 가장 혁명적인 점은 직원들과 지역사회가 결정위원회에 자리를 갖는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로의 전환다. 일부는 우리가 이상적인 꿈을 위해 수익성을 희생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제안에 명백히 불편해 보이는 오래된 임원들을 직접 응시하며 인정했다. 그러나 저는 21세기의 진정한 사업적 성공은 단지 재정적 수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생성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도 측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그녀는 모든 참석자들을 이러한 이상의 첫 번째 구체화를 보도록 초대했다. 아사 승마 치료센터의 공식 개관식, 농장에 옛 창고가 있던 자리에 건설되었다. 일행은 차량 행렬로 설화농장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감동적인 장면을 맞이했다. 수십 명의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미 첫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치료사, 강사 그리고 물론 조심스럽게 훈련된 말들이 동반했다. 센터는 접근성과 치료 인프라에 있어 가장 앞선 것으로 설계되었지만 주변 자연과 조화롭게 대화하는 미학을 유지했다. 백설은 당연히 그곳의 스타였다. 하얀 말은 이제 메인 마구 간에 특별한 공간이 있었고 이 새로운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 사이에서 침착하게 돌아다니며 특별한 인내심으로 포옹과 애정을 허용했다. 그가 각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놀라워요. 센터의 심리학팀을 조정하는 회원이 말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는 매우 부드럽고 차분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더 자극적이고 장난스러워요. 개관식 동안 중앙 승마장에서 열린 강원도 야생화로 장식된 민지는 백설이 그녀를 구한 그 운명적인 날의 완전한 이야기를 말하며 모두를 감동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터넷에서 바이럴이 된 이야기의 일부를 알고 있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그녀에게서 듣고 모든 것이 일어난 장소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깊은 연결의 순간을 만들었다. 백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옆에서 침착하게 있는 동물의 목을 어루만지며 결론지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을 때 구원은 우리가 가장 적게 기대하는 곳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충성심과 사랑은 표현되기 위해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의식 후 손님들이 단지를 돌아다니며 시설을 둘러보고 수혜자들과 교류하는 동안 민지는 지금 그녀의 삶에서 지속적인 존재가 된 문할머니와 사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찾았다. 노부인 이제 소녀에게 일종의 영적 멘토가 된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첫 번째 가족들이 다음 달에 새로운 물레마을로 이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녀는 감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알렸다. 이 땅을 결코 밟아보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뿌리와 재연결하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공동체 재건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지속 가능한 기술로 설계되었지만 전통적인 미학을 존중하는 새 집들이 이미 거의 완성되었다. 퀼롬볼라 기억박물관과 문화적 표현을 위한 공간을 수용할 공동체 센터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옛 교회가 정확히 원래 위치에 재건되고 있었으며 주방에 저항한 가족들에 의해 보존된 기초의 일부 돌을 사용하고 있었다. 1년 전 제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았다고 생각하면 민지는 주변의 행복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생각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을 거의 믿을 수 없어요. 문할머니는 애정을 담아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내 딸. 선과 악은 인생의 큰 바퀴에서 함께 춤을 춰요. 중요한 것은 바퀴가 당신에게 돌았을 때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생일의 나머지 시간은 공식적인 요소와 편안한 요소를 결합한 축하로 진행되었다. 물레마을 공동체의 요리사들이 준비한 전통적인 강원도 요리와 함께하는 점심, 풍물놀이와 민속, 공연그룹의 문화 공연, 그리고 마치기 위해 민지가 이끄는 말 타기 투어, 농림업 기술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농장 지역을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밤에 이미 성호, 혜원, 이지원, 박씨, 최여사, 그리고 이 여정에서 만든 몇몇 다른 친구들을 포함하는 더 친밀한 서클에서 민지는 그녀의 삶의 가장 어두운 장에 상징적인 마침표를 찍을 소식을 받았다. 이지원 검사가 조용히 그녀를 베란다의 한쪽으로 불렀다. 방금 정보를 받았어요. 김재성이 법적 합의를 수락했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전했다. 그는 모든 범죄를 고백했어요. 당신 어머니의 살인을 포함해서 특별 구금 조건과 교환으로. 민지는 침묵 속에서 정보를 흡수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복수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다. 단지 종결감, 마치 무거운 문이 마침내 닫히고 다른 문들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 같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마침내 물었다. 그는 폐쇄적인 체제에서 긴 형을 살게 될 거예요.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중요한 진행 가능성 없이, 이지원이 설명했다. 합의의 일부에는 기업과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 공식 포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소식은 과거의 유령들로부터의 최종 해방을 의미했다. 김재성, 오랫동안 금산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면책을 상징했던 남자는 이제 고백한 범죄자에 불과했고, 고립되고 그가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에서 벗겨졌다. 그의 고백은 결정적으로 민지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킨 사건들에 대한 모든 의심을 종결지었다. 검사가 물러났을 때, 성호가 조카에게 검사가 물러났을 때, 성호가 조카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차렸다. 괜찮아? 그는 진정한 걱정으로 물었다.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네, 삼촌. 마침내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농장 위로 웅장하게 펼쳐진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저 별들을 보세요. 어머니는 각각의 별이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저는 제 길이 제 몸의 한계와 아버지의 통제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한계가 단지 제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성호는 조카를 애정으로 안았다. 박수진은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단지 당신이 성취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주로 당신이 변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적 연결의 순간은 다가오는 말 발굽 소리로 중단되었다. 백설은 하루의 활동 후 목초지에 풀어놓았는데 마치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베란다에 나타났다. 동물은 민지에게 차분히 다가와 이제 친숙해진 제스처로 그녀의 어깨에 코를 댔다. 그는 항상 제가 그를 필요로 할 때를 알아요. 그녀는 말의 단단한 목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마치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호는 그 상호작용을 매혹적으로 관찰했다. 생물학자로서 그는 수십 년 동안 동물 행동을 연구했지만 민지와 백설 사이의 연결은 전통적인 과학적 설명에 도전했다. 아마도 자연계의 일부 연결은 우리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는 생각했다. 다른 형태를 통해 서로를 인식하는 영혼에 대해 말하는 고대 지혜가 있어요. 민지는 문할머니에게서 받은 날개 달린 말 조각상을 기억하며 미소를 지었다. 물레마을의 옛 주민들은 말이 세계관의 메신저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문할머니는 공동체 이야기에서 특히 하얀 말은 보호자로 여겨졌다고 말했어요. 외관을 넘어 볼 수 있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제 그녀에게 특징적인 용이함으로 백설에 올라탄 민지는 삼촌에게 야간 산책을 초대했다. 들판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달빛 아래 그들은 농장의 높은 지점까지 말을 타고 갔고 거기서 승마치료센터와 새로운 물레마을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 모두를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성호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같은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제 가족이 과거의 한 일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에 남길 유산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날 밤 강원도에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천천히 농장 본부로 돌아오면서 민지는 그녀의 변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가졌다. 길은 길고 분명히 도전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들에 맞설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녀가 이제 통제하는 물질적 자원 때문만이 아니라 주로 그녀가 자신 안에서 발견한 내면의 힘과 운명이 그녀의 길에 놓은 특별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물론 백설 때문에 하얀 말. 그의 무조건적인 충성심은 버림과 절망의 이야기를 극복과 희망의 이야기로 변화시켰고, 가장 깊은 유대는 말을 초월하고 순수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민지와 백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버림을 목적으로 변화시킨 이 젊은 여성의 여정은 진정한 힘이 삶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감동적인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극복과 새로운 시작에 관한 똑같이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특별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힘과 결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또한 민지와 백설의 여정 중 어떤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 커뮤니티를 풍요롭게 하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공유하도록 영감을 줍니다.